늦은 오후 윤 회장의 서재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68세가 된 그는 마호가니 책상 앞에 앉아 수십 년간 쌓인 사진첩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투자회사 회장으로서의 화려한 성공담을 담을 회고록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회장님, 사진 영상 전문가 인숙 씨가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안내와 함께 39세의 인숙이 들어섰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띤 그녀는 카메라와 노트북이 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귀한 기록들을 정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숙의 예의 바른 인사에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냉정한 표정이지만 그녀의 또렷한 목소리와 진지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소. 특히 가족 관련 부분은. 윤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신중하게 다뤄주기 바라오. 인숙이 책상 위 사진들을 살펴보던 중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1995년경으로 추정되는 사진 속에는 보육원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한쪽 구석에 희망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 사진들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30년 전 사업에 실패했을 때 찍힌 것들이요. 그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다.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인숙은 사진 속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회장님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기록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도 현재의 성취도 모두 소중한 인생의 한 페이지니까요. 인숙의 따뜻한 말에 윤 회장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인숙은 윤 회장 저택 2층에 마련된 기록 정리실에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넓은 방 한쪽 벽면에는 수십 년간의 사진첩들이 연도순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각종 영상 장비와 스캐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15년 동안 혼자 이 일을 해왔으니 이제는 능숙하죠. 인숙이 혼잣말을 하며 1990년대 앨범을 펼쳤다. 9살 때 보육원에 맡겨진 후 스스로 길을 개척해온 그녀에게 독립성은 생존의 무기였다.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벌었고 사진과 영상 분야에서 입지를 다진 것도 오롯이 자신의 힘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윤 회장의 앨범을 정리하면서 자꾸만 1995년 무렵의 사진들에 시선이 머물렀다. 특히 희망 보육원 관련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먹먹해졌다. 왜 회장님이 보육원 사진을 이렇게 많이? 인숙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진 속에는 윤 회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지금과 달리 절망적이고 지쳐 보였다.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손을 멈춰 세웠다. 희망 보육원 앞에서 한 남성이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뒷모습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인수가 아빠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1995년 3월 15일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인숙이라는 이름이. 그녀는 사진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인숙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직업적 책임감과 개인적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인숙은 결국 윤 회장을 찾아갔다. 그는 서재에서 투자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회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1995년 희망 보육원 관련 사진들이 많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윤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때는 사업 실패로 많은 것을 잃었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육원에 후원도 하고 봉사활동도 했지. 그런 기록들이요. 혹시 그때 가족 중에 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으려던 순간 윤 회장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개인적인 질문은 작업과 관련이 없소. 주어진 업무에만 집중해주기 바라오.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출생 기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며칠 후 인숙은 저택 지하에 위치한 오래된 자료실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먼지가 쌓인 선반에는
1990년대 초반의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첩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습기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불편함을 덮었다. 이 정도 분량이면 며칠은 더 걸리겠네. 인숙이 헤드램프를 켜고 구석진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서 패밀리 1993년부터 1995라고 적힌 낡은 캠코더 테이프를 발견했다. 장비를 연결해 재생하자 화면에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났다. 6살에서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화질이 흐릿했지만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자료실 안에 울려 퍼졌다. 아빠, 나 높이 올려줘. 영상 속 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인숙의 손이 멈췄다. 아이의 오른손 등에 붉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다. 인숙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점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있던 작은 점으로 보육원 선생님들이 인숙이를 구별하는 특별한 표시라고 말해주던 그 점이었다. 이상하네.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 인숙이 영상을 되감아 다시 확인했다. 분명했다. 위치도 크기도 모양도 자신의 것과 똑같았다. 더욱 놀라운 건 아이의 목소리였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인숙은 급히 다른 테이프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1994년 크리스마스 영상에서도 같은 아이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카메라에 키스를 날리는 아이의 모습이 선명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인숙이 아빠도 사랑한다. 인숙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름까지 같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이성이 감정을 억눌렀다. 비슷한 아이들은 많고 인숙이란 이름도 흔하니까. 그냥 신기한 우연이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며 테이프를 정리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인숙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영상 속 아이를 머릿속으로 비교해 보았다. 닮은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고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시작되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어. 인숙은 중얼거렸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혹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지하 자료실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본 후 며칠이 지났다. 인숙은 본격적인 회고록 인터뷰를 위해 윤 회장의 서재에 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다. 조명과 카메라 각도를 세심하게 조정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영상 속 아이의 모습이 맴돌았다. 오른손 등의 붉은 점, 우리 인숙이라고 불렀던 남성의 목소리. 하지만 그녀는 전문가답게 표정을 관리하며 준비를 마쳤다. 회장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숙이 카메라 뒤에서 미소를 지었다. 윤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인숙의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다. 그럼 1990년대 사업 실패 당시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는 윤 회장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인숙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손 등을 문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그 손에 고정되었다. 작고 붉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다. 윤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30년 전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딸 인숙이의 오른손 등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다. 아내가 우리 딸만의 특별한 표시라고 웃으며 말하던 그 점이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계속하겠소. 윤 회장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윤 회장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인숙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습관, 웃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우는 모습,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딸과 닮아 있었다. 1995년 3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인숙의 질문에 윤 회장의 손이 떨렸다. 바로 딸을 보육원에 맡긴 날짜였다. 그때는 모든 것을 잃었소. 사업도 집도 그리고 윤 회장의 목소리가 메었다.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도. 인숙은 카메라 뒤에서 윤 회장의 변화된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 냉정했던 그가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이 낯설었다. 특히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묘한 간절함 같은 것을 느꼈다. 혹시 그때 잃으신 소중한 분은? 딸이요. 윤 회장이 조용히 대답했다. 8살이었는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육원에. 하지만 다시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인숙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8살 1995년 보육원. 모든 것이 자신의 상황과 일치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인숙이었소. 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그는 인숙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30년이 지나 달라진 모습이지만 어린 시절 딸의 면형이 겹쳐 보였다. 인숙은 카메라를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다.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계속 진행했다. 그날의 촬영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인터뷰를 마친 다음 날 인숙은 다시 지하 자료실로 향했다. 어제 윤 회장이 딸 인숙이라고 말했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한편 윤 회장은 서재에서 30년 전 딸의 사진첩을 꺼내 들고 있었다. 어제 인터뷰 중 본 인숙의 손등점이 계속 뇌리에 박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펼쳤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윤 회장이 중얼거리며 1994년 사진을 찾았다. 7살 인숙이가 정원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의 시선이 아이의 오른손에 고정되었다. 작고 선명한 붉은 점이 똑똑히 보였다. 같은 시각 지하에서 인숙은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다. 인숙이 성장 기록 1988년부터 1995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상자를 열자 수십 장의 사진과 편지들이 나왔다. 갓난아기부터 8살까지의 성장 과정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에서 인숙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의 아이를 보게 되었다. 이건 정말 나야.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던 분홍색 원피스도 기억났다. 보육원에 갈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편지들이었다. 윤 회장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미선아, 우리 인숙이를 보육원에 맡기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아이 손등에 있는 작은 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인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30년 동안 찾던 답이 바로 여기 있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이 집의 주인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위층 서재에서는 윤 회장이 딸의 마지막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1995년 3월 15일 보육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작은 손을 흔들며 아빠 꼭 데리러 와라고 말하던 딸의 모습이 어제 본 인숙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혹시, 정말 혹시, 윤 회장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지하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숙은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윤 회장이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것이었다. 인숙아, 아빠는 아직도 너를 찾고 있단다. 엄마가 먼저 가더라도 아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편지를 읽던 인숙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위층에서는 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다. 30년 만에 딸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다. 그때 지하에서 인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정말 아빠였구나. 윤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목소리는 30년 전 기억 속 딸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인숙이 지하에서 아빠, 정말 아빠였구나라고 중얼거린 후 윤 회장은 계단 위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바로 눈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지만 확신을 가지기엔 너무 큰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은 일찍 병원에 연락을 취했다. 개인 주치의인 김 박사에게 은밀하게 DNA 검사를 의뢰했다. 김 박사, 절대 비밀로 부탁하오. 아주 중요한 검사가 필요해서.
물론입니다, 회장님. 검사 샘플만 준비해 주시면 3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편 인숙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택에 출근했다. 어제 지하에서 본 것들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현실감이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두근거리고 있었다. 오늘은 1990년대 초반 사업 자료를 정리해야겠네. 인숙이 혼잣말을 하며 서재로 들어섰다. 윤 회장은 그녀가 들어오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걸음걸이, 말하는 습관, 심지어 머리를 넘기는 작은 동작까지도 30년 전 기억과 겹쳐 보였다. 하지만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자료 설명을 해드리겠소. 1990년부터 1995년까지는 특별히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윤 회장의 목소리에 평소보다 따뜻함이 묻어났다. 인숙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윤 회장은 은밀하게 그녀가 사용한 커피잔을 치웠다. DNA 검사를 위한 샘플 확보였다. 마음이 급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회장님, 혹시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제 말씀하신 딸에 대해서요. 윤 회장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시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으셨나요? 인숙의 목소리에 묘한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아직 찾지 못했소. 30년 동안 찾고 있지만 윤 회장은 인숙의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요. 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도 30년 동안 부모를 찾아왔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전문가로서의 선을 지켜야 했다. 그날 촬영이 끝난 후 윤 회장은 급히 김 박사에게 샘플을 전달했다. 자신의 머리카락과 인숙의 커피잔에서 채취한 DNA를 함께 보냈다. 김 박사, 이 검사 결과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정확한 결과 부탁하오. 이틀 동안 윤 회장과 인숙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윤 회장은 인숙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고 인숙은 윤 회장의 따뜻해진 태도에서 묘한 친밀감을 느꼈다. 회장님은 어떤 아버지셨을까요? 인숙이 무심코 물었다. 글쎄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소. 딸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거든요.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딸을 사랑하셨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인숙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윤 회장의 핸드폰이 울렸다. 김 박사의 전화였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곧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바로 가겠소. 드디어 30년간의 궁금증이 해결될 순간이 다가왔다. 병원에서 돌아온 윤 회장의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부녀관계 확률 99.99%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택 거실에서 인숙은 마지막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고록 프로젝트의 마무리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그녀는 윤 회장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묵묵히 장비를 점검했다. 윤 회장이 거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에 든 서류를 꽉 쥔 채 인숙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30년간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인숙이 걱정스럽게 다가갔다. 인숙 씨.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인숙아. 인숙의 손이 멈췄다. 호칭이 바뀐 것이 이상했다. 회장님? 30년 전 1995년 3월 15일 희망보육원에 8살짜리 딸을 맡긴 아버지가 있었소. 윤 회장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 아버지는 분명히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 날짜, 그 보육원 이름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다. 그 아이의 오른손 등에는 작은 붉은 점이 있었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소. 그리고 이름은 윤 회장의 목소리가 메었다. 인숙이었어. 인숙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손 등을 바라봤다. 어린 시절부터 있던 그 작은 점이 떨리고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인숙이 뒤로 물러났다. 윤 회장이 DNA 검사 결과지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요. 당신은
당신은 내 딸이야, 인수가. 결과지를 본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99.99%라는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아빠? 인숙의 목소리는 30년 전 8살 아이의 목소리처럼 떨렸다. 그래, 아빠야. 3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단다. 윤 회장이 다가가려 했지만 인숙이 손을 들어 막았다. 왜 찾으러 안 오셨어요? 인숙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찾으러 갔어. 석 달 후에 찾으러 갔는데 너는 이미 다른 곳으로 입양을 갔다고 했어. 그 후로 계속 찾았지만 윤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인숙이 간절하게 물었다. 윤 회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엄마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너를 찾지 못한 것을 끝까지 후회하면서. 인숙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30년간 그리워했던 부모를 찾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몰랐던 것이다. 미안하다, 인수가. 정말 미안해. 윤 회장이 무릎을 꿇고 딸 앞에 앉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 인숙이 떨리는 손으로 윤 회장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30년간 그리던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매일 밤 너 이야기를 했어. 인숙이가 잘 자라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하면서. 윤 회장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서 30년간의 그리움을 토해내며 끌어안았다. 인숙이 찾던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었고 윤 회장이 그리워했던 딸의 온기였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인숙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다. 그래, 이제 정말 가족이야. 다시는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윤 회장이 딸을 꽉 껴안으며 약속했다. 30년간 끊어졌던 부녀의 인연이 마침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다. 재회의 충격이 가라앉은 일주일 후 인숙과 윤 회장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몇 주간 정리한 모든 사진과 영상 자료들이 정성스럽게 분류되어 있었다. 이제 이 기록들은 단순한 회고록 자료가 아니라 부녀가 함께 나눈 소중한 추억의 퍼즐 조각들이었다. 이제 보니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네요, 아빠. 인숙이 1994년 크리스마스 사진을 들고 미소를 지었다. 사진 속 어린 자신이 윤 회장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내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소원을 빌었지.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윤 회장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30년이 걸렸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인숙이 지하 자료실에서 발견했던 패멀리 1993-1995 테이프를 재생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보는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서 어린 인숙이 아빠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 모두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손등의 점도 이름도 목소리까지 같은 게 신기했을 뿐이었는데 인숙이 자신의 오른손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묘한 느낌이 들었어. 목소리, 걸음걸이, 심지어 고개를 갸우뚱하는 습관까지. 모든 게 내 딸과 닮아 있었거든. 윤 회장이 인숙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 정미선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펼쳤다. 1990년대 초 가족 사진들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가 정말 예뻤네요. 인숙이 어머니 사진을 쓰다듬었다. 엄마를 닮았다고 하시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윤 회장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다. 평생 너를 찾는 것이 소원이셨는데 지금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계실 거고요. 인숙이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윤 회장은 완성된 회고록 파일을 열었다. 이제 이 회고록의 제목을 바꿔야겠어. 성공한 기업인의 여정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에게 남기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인숙이 제안했다. 완벽하구나.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내 이야기도 추가해야지. 30년 동안 꿋꿋하게 혼자 살아온 우리 딸의 이야기를. 인숙은 카메라를 다시 켜고 아버지를 향했다. 이번에는 기록 담당자가 아니라
달러서였다. 그럼 새로운 챕터를 시작해볼까요, 아빠? 우리 가족의 두 번째 이야기를요. 좋아, 우리 인숙이. 윤 회장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절대 끝나지 않을 이야기로 만들자. 햇살이 거실 안으로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테이블 위의 사진들이 금빛으로 반짝였고 부녀는 손을 맞잡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았다. 3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그 공백을 채워줄 것이었다. 인숙이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이것으로 윤 회장님의 회고록 프로젝트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카메라를 끈 후 인숙이 윤 회장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30년간의 그리움, 상처, 그리고 마침내 찾은 행복이 모두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다. 아빠,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우리 딸. 윤 회장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길고 깊은 포옹 속에서 30년간의 공백이 채워지고 있었다. 윤 회장은 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거야, 인숙아. 네, 아빠. 드디어 집에 왔어요.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며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었다. 길고 긴 헤어짐 끝에 찾은 진정한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 감동적인 부녀 재회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